저 안재원 박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플라톤의 테아이테투스라는 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림 나오고 있죠. 자, 7-1강 테아이테투스 경험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플라톤의 대화 테아이테투스는 많은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론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크레투스의 만물 유전 이론, 플럭스 시어리 또는 판타베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파이메데스의 부동적 존재, immovable being, 그 다음에는 세상의 비유 등 엘레오리어, 에이비어리 또는 그 다음에 다양한 지식의 단계 등이 있습니다. 일단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우리는 테아이테투스 대화를 당대 유명한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겠습니다. 이런 그 프로타고라스 비판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냐면 주로 경험주의와 그리고 또 상대주의 등을 반박하고 극복하기 위한 플라톤의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책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비판 또는 상대주의 비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테아이테투스는 플라톤의 형이상황의 기초로서 절대적 지식을 준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절대적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보편타당한 지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혹은 과학적인 지식들 이게 해당됩니다. 특별한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절대적인 지식을 추구하려는 플라톤의 노력은 먼저 인식론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시도입니다. 그 질문이란 다시 말해서 도대체 지식은 무엇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실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지식의 본성에 도달하려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노력은 논리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를 흔히 아포리에라고 합니다. 아포리에. 제가 볼 때 지식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답은 실제로는 플라톤 이데아 이론 있죠. 어떤 그 리퍼블릭, 국가에서 비로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아이테투스는 국가를 위한 준비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테아이테투스를 말한다면 인간의 기능을 분석하고 또 그것을 제한하는 그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자, 플라톤의 테아이테투스는 지식의 단계적 발전을 논한다. 즉, 지각, 의견, 추론을 연속적으로 검토하는 제3단계로서 이는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까지 진행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식의 잘못된 개념과 특정한 종류의 지식의 혼란을 제거한다. 그래서 유명한 플라톤의 번역가인 벤자민 조에트가 쓴 말입니다. 자, 조에트는 테아이테투스를 그래서 변증법, 다이알렉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대화와 어떤 문답을 통해서 지식이 점차 발전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탐구의 과정에서 낮은 단계의 지식은 폐지되고 그 대신에 높은 단계의 지식이 나타납니다. 이는 또한 해겔의 정신현상학, 페르멘돌로기 데스 가이스테스와 같이 낮은 단계의 진리는 높은 단계에서 다시 보존됩니다. 즉, 낮은 단계의 지식은 일단 부정되지만 다시 높은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어떤 해겔 변증법의 지향, 그리고 아우프헤븐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멋있죠? 자, 이게 지금 뭐냐, 오늘 주인공은 테아이테투스라는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 원래 수학자였습니다. 그런 그 수학에서도 무리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수학의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전쟁이 일어나자 조고 참전했고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결국은 귀국하게 됩니다. 자, 플라톤의 대화편 테아이테투스는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예전 어린 시절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그와 대화한 기억하여 여기서 다시 서술한다는 그런 어떤 플라톤의 어떤 서사 구조가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가 있는 거죠. 자, 이처럼 테아이테투스에서 지식의 초기 단계는 바로 지각 지식입니다. 지각 지식. 즉, 다시 말해 눈앞에 사고가 있다 이런 경우 말하는 거죠. 이런 상식이 어떤 자명한 사실입니다. 보는 것이 아는 것이요 동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는 젊은 테아이테투스에게 지식의 본질을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아이테투스는 지식은 어떤 감각적 지각이다, sensible perception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각 지식은 버클리의 경험주의, 즉 존재는 지각되는 것이다, SS 페르키피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즉시 지식 문제를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와 결부시킵니다. 그전에 지식에 관한 아주 중요한 거리를 스스로 말하고 있구나. 그것은 바로 프로타고라스의 의견인데 그런 일을 달리 표현하였다. 즉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즉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또 없는 것은 없는 대로의 척도이다 라고 그걸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타고라스 인간 척도 명제에 있죠. 맨 메설 스테이트먼트는 사물의 존재와 비존재와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즉 지각 지식 이론은 프로타고라스 인간 척도 명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식의 만물 유전 명제, 즉 만물은 흐른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즉 만물은 강물처럼 끝없이 변하고 따라서 인식도 불가능하다는 뜻이 숨겨 있습니다. 또 같은 강물이라도 어제 강물과 오늘 강물은 다르다. 따라서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말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을 한 사람은 유명한 히라의 철학가인 헬라크레이투스입니다. 곧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 있죠. 방금 인간의 마음의 척도가 있다. 더욱이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와 헬라크레이투스의 어떤 만물 유전 이론, 아까 했지만 플럭스 시어리와도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주의나 주관주의는 다른 철학, 즉 헬라크레이투스나 또는 파르메니데스 철학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책, 즉 테이케토스에서는 헬라크레이투스의 만물 유전 이론은 파르메니데스 철학, 즉 부동적인 존재, 즉 immovable being이라고 합니다. 철학보다도 더욱더 많이 나타납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지각 지식으로서의 상대주의는 헬라크레이투스의 만물 유전의 명제 위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의 어떤 부동적인 존재는 만물 유전 명제와 대립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대립된, 즉 파르메니데스하고 헬라크레이투스는 서로 완전히 대립된 철학가들입니다. 테이케토스 논평가들은 플라톤이 파르메니데스와 그의 사상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르메니데스와 소피스트 이론은 실제로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스는 상당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있죠. 플라톤 작품 속에 나오는 주인공 소크라테스를 말하고 있으면 테이케토스나 젊은 사람에게 지식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 그리고 헬라크리토스 그리고 엠페도클레스 등 즉 상대주의, 경험주의 또는 만물 유전 등에서 이야기에 더불어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의 어떤 부동적인 존재였죠. 그리고 어떤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자세히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재와 형상의 연결은 국가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죠. 프로타고라스, 인간의 마물의 척도이다. 방금 설명했죠. 오른쪽은 헬라크레이투스, 모든 것은 흐른다. 정지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 만물 유전입니다. 그러나 움직임과 변화 그리고 혼합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모든 사물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생성되고 있다. 생성은 부정확하게도 존재라고 불리워지는데 실은 생성이다.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생성되고 있다. 모든 철학가들을 불러보아라. 즉 프로타고라스, 헬라크레이토스, 그리고 엠페도클레스, 그리고 나머지 모두 하나씩 차례로 불러보아라. 오직 파르메니데스만 예외적으로 하자. 그러면 그들은 모든 것이 생성이다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톤 해석에 따르면 프로타고라스, 헬라크레이토스, 엠페도클레스 등은 서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만물 유전 명제의 옹호자들로서 이들은 모두가 파르메니데스의 부동적인 존재 또는 존재는 존재라는 그런 명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그런 그 시인 호머 역시 플럭스 시어리, 즉 만물 유전 명제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인 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단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지식의 대다수가 헬라크레이토스의 만물 유전 이론을 선호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아마 당대의 어떤 지적인 정신적인 풍도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플라톤은 전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하여튼 어쨌든 파르메니데스만이 그 당시의 모든 통념에 반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존재를 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동적인 존재의 강조는 나중에 국가편에서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각적 지각으로. 자, 감각적 지각은 내 눈앞에 있는 존재들의 확실성을 보장해 줍니다. 무엇이 있고 없는 것은 나의 지각 판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보통 있다는 말은 보통 눈앞에 무엇이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지각이 지식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일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지각은 나에게 진실되고 나의 존재와 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대로 나는 나에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재판관이 된다. 나는 결국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죠. 무엇이 있다 없다는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 헬라크레이토스와 다른 사상가들의 만물 유전 이론을 불러내지만 상대주의에 대한 성공적인 반박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즉 지식이 누군가의 감각적 지식일 때 그건 항상 옳습니다. 우리말로 봤어? 하면 보다 끝나는 거란 말이야. 결국 보았다는 것이 마지막 진리 판단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이런 지식을 배울 수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말이야. 다 아는 거니까요. 저희처럼 감각 지식이나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나의 감각에 대해서 나만큼 확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실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사고가 있는 것을 보고 사고가 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점은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가 단지 감각뿐이고 또 어떤 사람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감각을 더 잘 분별할 수 없거나 자기의 의견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우월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몇 번이나 반복했듯이 각각은 자기 자신의 유일한 재판관이고 그가 판단하는 모든 것은 진실하고 옳다. 왜? 내 친구인 프로타고라스는 이 진리와 가르침의 장소, 즉 나의 감각이죠. 보다 더 선호되어야 하는가? 왜 그는 나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웃기는 이야기죠. 자, 가난한 무식쟁이들은 각각 자신의 지혜에 척도라고 하면서도 그에게 가서 배워야 하는가? 저는 어떤 프로타고라스 명제에 대한 어떤 아주 어떤 그 풍자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울 것이 없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 약점을 간결하게 아주 말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이 항상 옳고 내 자신이 지혜와 가르침의 장소라면 나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배울 필요 없습니다. 저 감각적 지식의 지각 단계에서는 어른이나 아이나 대학 교수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들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프로타고라스 상대주의는 이렇게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마도 교육사업의 광고, 학원 원장 정도로서 모든 사람은 옳다거나 또는 인간의 만물을 척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프로타고라스의 뜻, 사람은 실제 모두가 아니라 소피스트들의 상담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나 손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처럼 프로타고라스는 그의 가르침에 대해 상당히 큰 많은 보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업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소피스트들은 사람들의 의견과 주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인간 척도 명제를 자체를 볼 때 모순적입니다. 다시 보시죠. 자, 그림 보이시죠? 뭡니까? 새죠. 세 장이 갇힌 새들입니다. 자, 플라톤의 세 장의 비유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세 장에서 어떤 새를 잡는 것과 같다. 이게 어떤 세 장의 비유에 대한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나오죠. 세 장의 비유. 자, 지식이란 감각적 지각이다라는 상대주의적 철학이 실패한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지식은 판단이다. 즉, knowledge is judgment라는 새로운 주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판단은 결국 문장과 같은 말입니다. 가령 영어로 A is B 같은 경우가 바로 판단이죠. 그리고 결국은 명제라기도 합니다.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 중에서 바로 방금 말했던 세 장의 비유, The Allegory of Abiary,만을 다뤄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세상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지식 혹은 인식은 그 세상 주인이 세상 안에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새를 잡는 그 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을 만들고 그 속에 온갖 종류의 새를 기른다고 가져가자. 어떤 새들은 다른 새들과 어울리지 않고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또 어떤 새들은 혼자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은 아마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이 새들은 곧 지식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지식을 소유하고 그 울타리 속에 넣어두기만 한다면 그 지식의 대상으로서 이미 있었던 사물을 그는 습득하거나 혹은 발견하였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판단이었죠.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보면 때로 실수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가능해집니다. 즉 이제부터 지식은 학습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위의 명제였죠. 지식은 지각이다. 라는 그 프로타고라스 주장이었던 지향적인 경우다. 지향. 그러니까 지향은 뭐냐? 방금 들어드린 것처럼 일단 그것은 일단 잘못인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다시 높은 단계에서는 약간 일부적으로 그게 타당성을 가집니다. 자, 이처럼 지각지식 모델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지식의 오류 문제 같은 지식은 판단에서 바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한 것처럼 감각적 지식은 오류가 없습니다. 있어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봤어 하면 모두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뭐 증명이나 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제 보면 항상 어떤 오류나 실수 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그 세장 모델, 저 어떤 지식은 판단이다 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델에서는 결국은 우리도 오류 또는 학습적인 설명이 됩니다. 저 오류라는 것은 결국은 닭을 잡은 사람이 꽁을 잡은 경우입니다. 학습은 위에 인용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를 잡아서 다시 시장에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바로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델 역시 낭만을 공상합니다. 문제는 새들 중에서는 거짓말이나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해당하는 새들이 역시 세상 속에서 날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의 테토스는 엄청난 지식과 방법을 제기하긴 하지만 아직 절대 지식, 즉 존재와 어떤 사유의 동일성에 담보할 수 없습니다. 즉 객관적인 지식이었죠. 또 절대 지식이 실제 불가능한 아직 단계에 있습니다. 이 일은 국가편에서 비로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